이번에는 여러분에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죠. 건강 365 순서입니다.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겠죠. 오늘은 CNC 한의원의 김순열 원장을 연결해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과 또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는지 자세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김순열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한의학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계절 작용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네,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의학에서는 생장수장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이 봄에는 이제 만물의 싹이 움튼다고 해서 자란다, 생, 생겨난다고 하고, 네, 또 여름은 그 싹이 자라서 번성해지는 시기로 해서 자란다고 하고, 네, 예, 가을에는 자라는 것을 멈추고 이제 열매를 맺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거두어 들인다. 라고 하고요. 또 네, 겨울은 다음 생을 기약하고면서 움츠려드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생장수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연 단위로 반복이 되고요. 또 네. 사람의 일생도 이에 이제 비추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런가요? 사람이 나서 자라고 또 네, 자식이라는 열매를 맺고 또 인생을 이어나가면서 또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음, 생장수장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예. 특히 겨울은 만물이 성장을 멈추고 다음 성장을 위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네. 저장하는 계절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 그 참 비유가 재밌군요. 네. 겨울철에는 이렇게 춥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여러 질병에 걸리기가 쉬운데 대표적인 질환이 뭐 감기 그리고 독감.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네, 이 감기와 독감의 가장 큰 차이는 감염 원인 바이러스가 다르거든요. 예, 네, 감기는 주로 리노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요. 네, 반면에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 됩니다. 음, 이 감기와 독감의 일반적인 증상, 상기도 감염 증상들인 두통, 신통, 코막힘, 기침 같은 것은 비슷한데요. 네, 대신 이 독감은 고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서 음, 폐렴이나 심장 혹은 신장 질환에 합병증이 심각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감기와 독감의 예방의 최우선적인 사항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을 네. 철저히 해야 되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독감 바이러스를 밝혀내기 전에 옛날에는 독감을 구분해서 했습니까? 치료를? 독감이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하기는 한데요. 그 네, 해에 어떤 독감이 유행할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네. 백신이 100%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겨울철에는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 겨울철에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나라의 겨울철은 기온이 낮고 건조한 기후를 보이는데요. 네, 이 호흡기, 즉 폐라는 장기는 특성이 차갑고 건조한 것을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폐와 기관지는 건조해지면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어, 면역력이 떨어져서 쉽게 감염이 발생하거든요. 폐는 폐포에서 아주 얇은 한 겹의 상피세포를 통해 가지고 이 산소와 음,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기 때문에 조금만 건조해져도 그 기능이 약해집니다. 네, 또 이 호흡을 통해서 공기가 매 순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반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분이 빨리 증발을 해버리거든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건조하고 차가운 겨울 날씨가 되면 음, 호흡기의 저항력이나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음. 질병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네, 우선 실내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폐는 차갑고 건조한 것을 싫어하는데요. 네네, 이 사람이 숨을 쉴 때 공기가 코로 들어오고 후두 기관지를 지나서 폐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네, 또 그 역순으로 몸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 코로 들어온 공기가 코 점막에 있는 수많은 혈관과 분비물에 의해서 온도가 예, 올라가고 습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폐로 공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원리대로 실내 환경도 맞춰주시면 되는데 실내 온도를 20도에서 22도 정도로 적정하게 유지를 하시고 또 네. 가습기 등을 통해 가지고 적당한 습도를 계속 유지해 주시는 것이 호흡기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절 통증도 겨울에 더 합니까? 더 하면 또 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관절 통증이 심해지는데요. 네. 왜냐하면 관절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은 신경이 많기 때문에 손상을 받으면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충격을 받는 관절에는 혈관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은 관절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잘 발생합니다. 네. 영양 공급과 노폐물 제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도 빨라질 수가 있고, 또 추워지면은 외부 혈관이 수축을 해버리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관절과 관절 주변의 인대들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엔 통증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관절 통증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네, 이 추운 겨울철에 관절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관절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 두 번째는 관절의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식이요법을 항상 신경 써주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움직이기 전에 항상 충분한 준비 운동을 통해서 관절이 차가운 상태에서 무리한 힘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호흡기 질환과 관절 통증 이외에 또 겨울철에 주의해야 할 질환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겨울철에는 이 감기나 독감 외에도 면역력이 떨어지긴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로타 바이러스나 노로 바이러스 같은 이 장염 질환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은 장염에 쉽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이 주의가 필요하고요. 성인들의 경우에는 건조한 날씨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피부 질환, 습진이나 건선 같은 것을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외부 피부 혈관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인체 심부의 혈관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심장병이나 뇌출혈, 뇌경색 같은 심뇌혈관성 질환이 다발하기 때문에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거나 추운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을 피해 주셔야 합니다. 겨울철 음식은 어떤 게 좋습니까? 네, 겨울은 차가운 날씨로 인해서 몸에 에너지 소실이 많은 계절입니다. 사람은 이 36.5도라는 체온을 유지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 추운 겨울에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은 인체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주고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분을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요. 비타민 B군이나 단백질, 칼슘이 풍부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도 좋겠고요. 또 비타민 A나 뭐 각종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한 당근, 호박 같은 녹황색 야채도 많이 드시면 좋겠고,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따뜻한 커피나 코코아 혹은 약간의 지방질도 복용해 주시면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한의학에서는 음식이나 약재를 이건 따뜻한 성질, 이건 찬 성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뭐 차나 약재 그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리 몸이 따뜻한 이유는 이제 36.5도의 따뜻한 혈액이 전신을 잘 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이 잘 도는 것은 더 따뜻하고 혈액이 잘 돌지 못하는 것은 차갑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혈관이 잘 열려서 확장이 되면 혈액이 더 잘 흐르게 되고, 또 혈액이 더 잘 흐르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음식이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인데, 대표적인 약재가 계피, 생강, 대추, 인삼, 녹용, 강황 이런 것들이고요. 또 식품 중에서는 알리신이 풍부한 양파, 마늘, 부추 등의 효과가 있고요. 또 건강식품 중에 맥주 효모도 비타민 B군이나 콜린, 메티오닌, 엽산 등의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일반적으로는 생강, 대추, 인삼을 함께 끓인 차를 꿀을 타서 자주 마셔주시면 뭐 그보다 더한 보약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생강, 대추, 인삼, 차. 그 꾸준한 운동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땀나는 운동이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면 운동을 꺼리게 되는데요. 그렇죠. 몸이 움츠려드는 만큼 마음도 움츠려드니까. 하지만 몸이 움츠려들면 그만큼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순환도 나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은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을 피하라는 말은 땀을 흘릴 만큼 심한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땀이 막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차가운 외기에 노출이 되면
체온이 급격히 아. 떨어지기 때문에 질병에 이완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허. 운동 후의 보온에 더 신경을 쓰라는 말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그러면 겨울철에 좋은 운동 어떤 것이 좋습니까? 네, 뭐 겨울철에 특별히 더 좋은 운동이라는 것은 없고요. 따로 없고. 다만 겨울철에 어울리는 운동이 있죠. 음. 스케이트나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도 좋고요. 네. 수영이나 축구, 탁구, 배드민턴 모두 좋습니다. 숨 차고 땀 나고 적당한 근육통이 생길 수 있는 모든 운동을 권장합니다. 네. 다만 이 운동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과 네. 운동 후의 보온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건강한 겨울철을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면 모든 것이 느려지게 되는데요. 몸도 굳고 위축되고 이에 따라서 생각도 위축되고 활기도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때 너무 위축되면 신체 저항력과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항상 좀 더 움직이고 생활의 활력을 찾도록 노력하시면 좋겠고요.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근육과 뇌의 작용으로 대비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모든 기능은 혈액순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충분한 운동을 통해서 혈관을 확장하고 강화하고 해주시면 위축되기 쉬운 몸과 마음의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져서 이 다가올 봄에 새로운 생명력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